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답니다. 오늘이 첫 번째지만 하다 보면 100번째, 1000번째 시간도 오겠죠? 오늘 강의는 저번에 예고한 것처럼 체세포 분열과 생기세포 분열에 대한 강의랍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나 오늘 수업에 대한 강의 자료를 밑에 댓글에다가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그곳을 클릭을 하면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답니다. 저작권은 선생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받아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아시겠죠?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체세포 분열과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둘 다 바로 세포 분열의 각각의 종류가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개의 세포가 두 개 혹은 네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세포 분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세포 분열은 두 개로, 생기세포 분열은 네 개로 세포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세포가 나누어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 시간에 체세포 분열과 생기세포 분열에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든 이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개체의 어떤 생장과 혹은 상처난 부위 혹은 파손된 부위를 재생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생식세포 분열은 아무래도 생식세포를 생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포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열을 끝낸 딸 세포가 생장해서 분열을 마칠 때까지를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분열을 끝을 낸 딸 세포가 생장에서 분열하기 전의 이 바로 모세포가 되고 이 모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딸 세포가 될 때까지를 바로 세포 주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모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딸 세포가 되는데 크게 이 세포 주기 안에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간기고 두 번째가 분열기입니다. 반드시 간기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분열기가 일어나야만 돼요. 간기 없이 분열기가 일어날 수는 없겠죠. 반드시 간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열기가 진행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순서가 있다는 거죠. 간기 다음에 분열기. 그게 바로 세포 주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세포 주기 안에는 반드시 간기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열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자, 간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분열기는 실제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데요.
크게 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포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간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DNA가 복제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또한 요 분열기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세포 분열은 바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있답니다. 이것도 반드시 핵분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 또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요 간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까 선생님이 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DNA 복제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요걸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간기는 G1기, 그 다음에 S기, 그 다음에 G2기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쪽 그림에서 우리가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간기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는 분열기는 간기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짧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만큼이 간기, 그리고 여기가 분열기. 무슨 말이냐면 세포 주기에 이 걸리는 시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뭐 세포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세포 분열이 나는 시간마다 다 다릅니다만 걸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간기에 해당되는 시간과 분열기에 해당되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간기가 엄청 길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길다는 말은 우리 몸의 세포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기에 해당되는 세포수가 분열기에 해당되는 세포수보다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걸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세포수가 존재한다는 거, 요것 또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온몸에 분포하는 세포 중에서 간기에 해당되는 세포의 수가 분열기에 해당되는 세포수보다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 간기를 또다시 G1기, S기, G2기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요 전체를 아까 선생님이 간기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G1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G1기가 일어나야만, 끝이 나야만 S기가 시작이 되고 S기가 끝이 나야만 바로 G2기가 시작이 된답니다. 그리고 G2기가 끝이 나면 이제 분열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핵분열이 일어나야만 그 다음에 무슨 분열? 바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분열이 일어나야만 세포질 분열이 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G1기, S기, G2기에 대해서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G1기는 세포가 생장하고 성숙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단백질의 양도 배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세포 소기관도 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G1기가 세포가 생장한다, 성숙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과 그리고 세포 소기관,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나 소포체, 골지체와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S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선생님이 간기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DNA 복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 S기가 바로 DNA가 복제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DNA가 복제가 되면 마찬가지로 DNA가 어디에 있나요? 염색체에 있죠. 바로
이 염색체가 복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2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G2기는 바로 핵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감기는 생장, 복제, 그리고 준비, 이렇게 단계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분열기보다 감기에 해당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세포수도 분열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포주기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세포주기에 걸리는 시간은 세포의 종류, 그리고 또 이 분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포주기는 세포의 종류와 그리고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수정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죠? 바로 이 발생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 발생 과정에 있는 이 태아 배세포는 어떠냐면 세포의 성숙 단계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G1기와 그리고 또 이 G2기가 매우 짧아요. 짧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의 성숙 없이 바로 DNA 복제, 즉 염색체가 복제되고 바로 분열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열 속도가 엄청 빨라요.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분열 속도가 빠른 것만큼 얘네들은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 한 개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성숙 없이 분열만 하니까. 그 다음에 골수세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세포 분열 주기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골수세포 같은 경우에는 분열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세포 주기가 짧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수세포 혹은 태아 배세포처럼 분열 속도가 아주 빠른 것도 있지만 아예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세포냐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신경세포와 그리고 근육세포는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아일 때 그리고 또 어린아이일 때는 신경세포, 근육세포가 분열을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신경세포와 근육세포는 분열을 하지가 않죠. 바로 영구기에 들어가는데요. 이걸 우리가 무슨 기라고 하냐면 G0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나 근육세포가 한번 손상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회복되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분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생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세포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포주기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암세포죠.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비정상적인 어떤 무한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는 바로 세포 주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 문제가 생겨서 바로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무한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뭐 세포 분열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죠. 세포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겠죠. 오히려 생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세포는 일정한 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는 일정한 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혹을, 즉 종양을 만들게 되죠. 자, 이런 암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방금 선생님이 암세포는 세포 주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포는 스스로 분열 속도와 횟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조절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조절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포유동물의 경우 주기당 바로 3번, 무슨 말이냐면 지원기, 그리고 G2기, 그리고 분열기에 각각 요게 각각 바로 체크포인트, 세포 주기 조절을 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 G1기가 다 끝이 나야만 S기로 넘어가게 되고 또 S기가 다 끝이 나야만 G2기, G2기에서 또다시 분열기로 넘어갈 수가 있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이 해야 할 일들이 마치지 못했다면 그 다음 기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걸 세포는 조절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발생 초기의 배세포는 어떻다고 했었죠? 태아배세포는 이 지원기와 G2기가 매우 짧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배세포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원기와 G2기가 매우 짧아서 뭐가 빠르다고요? 뭐가 짧다고요? 바로 세포 주기가 매우 짧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또 G0기에 해당되는 세포도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근육세포와 신경세포는 바로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G0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세포는 세포 주기를 조절을 해서 정상적인 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암세포는 바로 그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이 암세포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포 주기에 문제가 생긴 비정상적인 세포 주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암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진가요? 첫 번째, 밀도 의존적 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지금 세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이 4개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표면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지금 요 세포와 요 세포가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요 세포가 서로 만났죠.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에서 접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듯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분열이 억제가 돼요.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억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이런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세포 분열이 억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는 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밑에 그림을 볼까요? 밑에 그림을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개의 세포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한 면을 다 채우고도 어떻습니까? 밀도 의존적 억제를 받지 않으니까 접촉이 일어나도 계속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니까 어떤 영상을 띠게 되죠? 이렇게 혹이 만들어지게 되죠. 종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띠는 게 우리가
정상세포라고 한다면 이렇듯 혹을 만들게 되는 밀도 의존적 억제를 받지 않는 게 바로 무슨 세포? 바로 암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세포는 어떤 특질을 가지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세포 주기, 특히 이 조절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암세포는 분화되지 않습니다. 분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간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그 간에, 그 기관에 맞는 세포들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에너지만 소비하는 쓸모없는 세포라는 거죠. 그런 세포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분화가 되어서 많이 분열을 해서 세포수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점점 우리 몸을 망치게 된다는 말이죠.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주변 조직이나 혹은 기관에 침투해서 그 기능을 마찬가지로 상실시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이 되는 과정을 보면 바로 혈관이나 혹은 이 림프관을 통해서 바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으로 전이가 되어서 그곳에서 또다시 이런 기능을 상실시키고 그리고 또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세포주기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진 것들이 암세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암세포에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있답니다. 양성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덩어리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중요한 건 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악성종양은 계속해서 자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포 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